정시의 사주명리 142강은 도화살인 연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도화살을 연살이나 함지살 또는 목욕살 등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살성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화살 원래의 의미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는 의미를 동시에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본 강의는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도화살인 연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도화살을 12신살로서는 연살이라고 하고 12운성으로서는 목욕지에 해당합니다. 12운성으로서는 목욕지에 해당합니다.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12신살로서 연살을 부르는 이름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도화살 그리고 목욕살이며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해지는 서쪽 산 위에 있는 연못에 비친 석양 노을의 아름다움을 표시하고 있는 함지살입니다. 못지자죠. 함지살입니다. 연살은 아름다움과 여교가 묻어나는 사교성이 강한 것을 특징으로 하여 만인에게 이쁨과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살성입니다. 그러나 범인에게 연살이 들어서 잘못 흘러갈 때는 먹과 유흥문을 따르기도 하며 심할 경우에는 음주 가무와 도박에 치우쳐 망신의 할을 당하고 재화를 탕진하기도 합니다. 또 이 연살을 가지면 인정이 많아서 대체로 다정다감한 사람이 많으며 음란성을 보이기도 하며 또 이로 인해서 부부 생활에 다툼의 불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월지에 있는 연살인 도화살은 작용력이 강하여서 월지에 연살이 놓이면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 살면서 소식이 두절되는 외로움에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살이 일지에 있는 경우는 청기로 맑은 기운으로 인해서 학업이 우수하여 법조계나 교육계, 의료계의 우수한 인재가 되기도 하는 등 다방면으로 길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뱀띠, 닭띠, 소띠는 오화가 연살에 해당하며 그리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자수가 연살에 해당합니다. 범띠, 말띠, 개띠는 묘가, 묘목이 연살이며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유금이 연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 띠가 아니고 띠에 해당하는 일지로서 연살을 보기도 하며 아예 지지의 자오, 묘유 모두를 연살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연살을 대운에서 만나면 오래되고 쾌쾌한 구닥다리가 싫어지며 마음이 들뜬 것 같이 조금은 불안정해져서 채통을 잃을 수 있습니다. 허영과 사치, 도박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고 춤바람이 나거나 부정을 하는 등 심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도덕성이 엷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류업, 커피숍, 호텔, 여관이나 목욕탕, 가요장 등 유흥에 관련된 업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월지에 연살이 있다면 육친의 덕과 인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남성은 여성으로 또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서 시비 구설수가 생깁니다. 학창시절에 대운에서 연살이 오면은 멋으로 인하여서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중년기에 온다면은
상업하는 사람은 어렵게 되고 형제에게는 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살 도화살이 인수가 되면은 그 모친은 고집이 있는 편이며 풍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친과의 정이 약해져 떨어져 살기 쉽습니다. 비급이 연살 도화이면은 탈제되어 파산되기 쉽고 부군과 별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식상의 연살 도화이면은 직장에서 구설수가 생기고 여명일 경우는 자녀의 멋부림과 폭류가 있고 또 변덕이 심할 수 있고 낭비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성도화는 처가 직접 축제하기도 하며 처로 인하여서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친의 유산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부친은 풍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관이 도화에 놓이면은 성진수로 보기도 하며 여명인 경우에는 연애 결혼하거나 배우자의 바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평관도화는 신병을 나타내거나 여명인 경우에는 부군이 유미하거나 부군의 모습이 아름답거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덕이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미무덕입니다. 또 일지도화는 동거생활과 구설수, 사통과 작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재관인이 잘 갖춰진 일주라면은 학술 분야, 예능, 예술, 기회의 특기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편야도화는 자오묘유, 전부를 갖추는 경우이며 도화살의 전부를 갖추는 경우이며 기술과 예술, 문학으로 부자가 될 수 있지만은 곧 산실이 되기 쉽기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여명일 경우에는 은강하여서 외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월령이 도화살에 해당하면은 모친의 재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두 모친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복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부부 사이가 아름답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도삽도화는 일 기준으로서 연의 도화로서 연상녀나 노랑을 나타냅니다. 나이 많은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살도화는 도화에 형살이 임한 경우로서 관지의 구설과 유흥으로서 재난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골랑도화는 천간이 합되고 지지는 형살을 이루는 경우이며 음이 심하게 되어 화를 불러올 수 있고 남자는 여자에게 원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년도화는 일간이 영관과 합하는 것으로서 관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성 간에 구설수가 생기고 또 첩으로 인해서 재산이 흩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화가 생황하면은 용모가 수려하며 인정이 두텁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화살이 사절되면은 음을 찾을 수 있고 배엄망덕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도화살이 공망이 되면은 자신을 제극하고 충이 있다면 음이 동할 수도 있습니다. 도화살이 양인이 되면은 학문과 연구를 좋아하지만은 신체가 허약해질 수 있고 또 수기가 있다면은 색으로 인하여서 명예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자수의 도화살은 강한 음으로서 풍파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은 화가 강한 경우에는 모든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왕궁에 있다면 재능과 예지가 정교한 고상한 선비형이며 총명성과 그리고 현숙함이 외모로 나타나면서 부와 풍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묘목의 도화살은 미색이 신체에 어우러져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은 활동적이며 사교 면에서 뛰어나고 활력이 넘치는 정력적인 타입으로서 대외적인 면으로 외교적 소질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또 오화의 도화는 활동적이며 특히 화술이 뛰어나며 기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인기응변술도 있으며 모든 분야의 능동적인 사람으로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도 모자람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 유검의 도화살은 이제와 덕지에 뛰어난 수완을 보이고 또 왕궁에 있으면은 계산에도 밝고 경제나 외교에 능한 사람입니다. 특히 유검의 도화는 간결한 구어로서 설단생검하는 즉 말로서 거부가 되는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는 유금이 연살 도화살이며 또 뱀, 닭, 소띠는 오화가 연살로서 도화살이며 범띠와 말띠와 개띠는 묘가 연살로서 도화살이 되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자수가 연살 도화살에 해당합니다. 또 도화살을 일간으로 보기도 하여서 간목인 경우에는 인이 녹으로서 묘가 양인이 되어서 도화살입니다. 병화와 무토는 사화가 녹으로서 오화가 양인으로 도화살이 되고 경금의 경우에는 신이 녹으로 유금이 양인으로서 도화살이 되며 임수는 해수가 녹으로서 자수가 양인이 되어서 도화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양간으로 보는 도화를 양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간일 경우에는 띠의 도화살에 해당하여서 을목일 경우에는 묘로서 자수가 도화살이 되고 정화인 경우에는 오로지 묘가 도화살이며 또 신금의 경우에는 유금으로서 오가 도화살이 되고 개수의 경우는 자수로서 유금이 도화살이 됩니다. 도화가 연월에 있으면은 담장 안에 있는 것으로서 장내, 담장 내에 있다고 하여서 장내 도화라 하고 일시에 있다면은 담장 밖에 있는 도화살로서 장외 도화라 합니다. 도화를 성의 개념 그리고 주색,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리고 애정의 행각이나 사치 낭비벽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지금은 생활적 흥행 요소의 연예계나 예술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도화살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화는 정관과 그리고 정인을 좋아하여 이들과 함께 하면은 자기의 억제력이 강해지고 절도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도화와 식신이 함께 하면은 문학, 연예인, 예술의 재주를 보이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화와 칠살이 함께 한다면은 이성 간의 생란을 일으켜서 궁지에 몰리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칠살이 함께 하면은 이성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유흥업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또 도화와 상관이 동행하면은 용모는 아름다우며 재주가 좋은 편이지만 용모로 인한 색정으로 비화하여서 범죄에 접근하기 쉬우니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화와 급제와 함께 하면은 유부남과의 일탈이 염려되고 편인과 함께 하면은 성도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도화살이 또 비견과 함께 하면은 홀로 있기를 좋아하여서 독신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사주가 생왕하면은 술로서 풍어를 얻는 한량으로 일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주가 사절되면은 은혜를 모르고 은행도 바르지 못하며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고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화살이 연지에 자리하면은 시족간이나 연상과 연애할 수도 있고, 또 월지에 자리하면은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연애하거나 모친이 후실이기도 합니다. 도화살이 일지에 자리하면은 작첩하여서 동거할 수 있고, 또 시지에 자리하면은 연하나 화류계와 인연하기도 합니다. 연월에 있는 장래도화나 원래도화가 되면은 바람이 적지만은 일시의 도화살은 장외도화이며 또 들길의 꽃이라 야외도화로서 바람이 많습니다. 일시에 도화가 쌍으로 들면은 주색으로 흐르기 쉽고, 특별히 수나 물이나 화, 불의 화의 주의를 요하는 팔자가 됩니다. 팔자입니다. 일시가 양인으로 도화가 되면은 학식과 재주를 겸비하지만은 몸이 약할 수 있는 병약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갑, 병, 경, 임, 일에 난 사람이 양인으로 도화가 되어서 상년하면은 성질이 급하고 교묘하며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다재다능하며 바람기가 많습니다. 특히 수가 있으면 음란으로 가기 쉽습니다. 도화와 양인이 생시에 동공하면 다재다능합니다. 갑술일에 난 사람이 묘시를 볼 때입니다. 양인과 도화와 또 양인이 생시에 동공하면은 쇠약하여서 숙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지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화살이 간합지합하면은 천간도 합이 되고 지지도 합이 되면은 바람기가 많습니다. 경오와 을미의 경우입니다. 경을 합이 이루어지고 오미 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갑자가 기축을 볼 때입니다. 각기합과 자축 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묘가 무술을 볼 때입니다. 무계합과 묘술 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또 바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화살이 삼합국을 이루면은 음란이 있을 수 있고 간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화살이 국을 이루고 신을 극한다면은 성병이나 이절이나 풍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토일간이 해묘미 국을 이룰 경우이고, 또 금일간은 인호설의 국을 이룰 때이며, 목일간은 사유축의 국을 이룰 때, 화일간의 경우에는 신자전의 국을 이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도화살이 형충되면은 성병이나 치질이나 방광염, 신장염이 우려되고 부부간에도 송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도화살이 생황하면은 미색이 됩니다. 도화살이 걸록과 급살을 만나면은 주색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의 조합을 보면은 신자, 자인, 해묘, 묘사, 인호, 오신과 사유, 유효의 조합이 해당되겠습니다. 도화살이 제왕에 임하면은 친척이나 육친 간의 송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호일주, 무호일주, 임자일주에 해당되겠습니다. 도화살이 사나 절지에 임하면은 음으로 치우치거나 은혜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또 허송세월에 편성하기 쉬우며 사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보, 경자, 정묘에 해당합니다. 또 도화살이 원진살과 합되고 생황하면은 인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치척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화살이 길신이면은 강계심이 있고 처첩의 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화살로서 유유의 자형살에 있는 남자의 경우에는 처에게 중한 신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묘 형살은 몸의 수술수를 나타내고 여명인 경우에는 냉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궁에 수술수가 있습니다. 또 목명일 경우에는 무모일 수도 있습니다. 유유와 그리고 오오는 몸에 난 흉터를 나타내어서 유유의 경우는 갈비뼈를 다치는 경우가 있으며 오오의 경우는 심장이 약한 편으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풍류도화는 도화가 합의된 것으로서 총명함을 말합니다. 도화가 합의된 것입니다. 또 유랑도화는 도화와 역마가 있는 것으로서 정부와 이탈함을 나타냅니다. 또 나체도화는 일지가 목욕살이면서 연지를 기준하여서 일지가 도화살이 되면은 경국지색으로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또 음이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갑자일주일 경우에는 돼지, 토끼, 양띠에 해당하며 경호일주는 뱀띠, 닭띠, 소띠에 해당합니다. 또 녹방도화는 일지가 정관으로서 도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관도화가 일지와 합의되는 경우를 말하며 예교가 있고 절세의 가인이며 또 술을 만난다면은 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병자일주 그리고 경호일주 등이 됩니다. 또 변덕도화는 쥐띠가 해묘미를 만날 때, 해묘미 전체를 만날 때, 말띠의 경우는 사유축을 만날 때, 토끼띠는 인호술의 국을 이룰 때, 닭띠의 경우에는 신자진의 국을 전부 이룰 때 해당합니다. 이는 마음이 엷은 것이며 제잘난체하며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 즉 변덕도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주에 도화가 있는 사람은 기능을 했을 때 불을 일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하여서 불을 일구려는 사람에게는 도화살이 시주에 있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화는 자오, 묘유의 오행의 지지들 중에서 유독 한 종류의 청감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향이 활동적이며 비밀이 없으며 깨끗하고 순수한 지지입니다. 또 도화는 건의가 높은 장성과 자리를 함께하고 남에게 희생 봉사하는 육해살과 같이하며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제살인 태지와 함께하는 살성입니다. 또 도화는 표현력이며 인기살이며 예교있는 처세술입니다. 도화는 대인관계가 남다르게 좋으며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것도 그리고 청산유수로 청중을 사로잡는 MC의 재능도 이성에게 인기를 끄는 매력도 모두 도화에서 비롯됩니다. 말로서 청중을 모으고 손님을 끌어서 장사하는 수단도 모두 도화에서 나오는 기질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도화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도화는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가져다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42강 도화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